여러분, 혹시 요즘 가슴 한켠이 살랑살랑 간질거리거나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바로 60대, 다시 설렐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진심 어린 대답, 그리고 60대 연애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연애라는 단어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혹은 주변의 시선이나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하는 말들 때문에 마음 한켠에 피어나는 설렘의 싹을 애써 억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은 결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와 세월의 지혜를 아는 60대에게 사랑은 더욱 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가 뜨거운 불꽃처럼 열정적이었다면 60대 이후의 연애는 은은하게 타오르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잔잔한 행복을 공유하며 때로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60대에도 다시금 설렘을 느끼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를 탐색해 봅시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으로 홀로 남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빈자리와 함께 찾아오는 공허함, 그리고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은 사회생활은 종종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깊은 외로움은 새로운 인연과의 따뜻한 연결을 통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다고 해서, 혹은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랑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60대 연애는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또 다른, 훨씬 더 깊이 있고 풍요로운 매력이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연애를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연애 기술을 넘어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열고 자신을 돌아보기,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 만들기, 그리고 지혜롭게 감정을 지속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마음을 열고 자신을 돌아보기입니다. 사랑은 준비된 마음의 비옥한 토양에서 씨앗을 뿌리고 자라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나 재력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준비는 내면의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경험이나 실망감 때문에 연애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과연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마음속에 가득하죠.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그림자를 먼저 걷어내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어떤 종류의 사랑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 첫걸음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새로운 관계에서는 어떤 가치나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60대의 연애는 20대처럼 맹목적인 열정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낭만적인 환상에만 빠지기보다는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욱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즉 자존감을 회복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였고 부모였고 배우자였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온전히 돌아와 스스로를 돌보고 가꿀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이 작고 꾸준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한 단계 높여주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건강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 만들기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을 돌아볼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직접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에는 젊은 시절만큼 만남의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만남의 기회와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동호회나 모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활기찬 등산 동호회, 지적인 독서 모임, 예술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문화센터의 요가나 수채화 수업, 혹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합창단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깊은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뜻밖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기회가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실제로 62세 박영자 씨는 이혼 후 오랜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같은 반 수강생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함께 운동하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가슴 설레는 감정을 느꼈어요 라고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만남의 씨앗이 큰 사랑으로 발전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좋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버들의 전성시대와 같은 네이버 카페에서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편안한 친구를 만들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에서 먼저 충분히 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간 후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도 부담 없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지 않고 다양한 만남의 기회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용기와 개방적인 마음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혜롭게 감정을 지속하기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60대 연애에서는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솔직한 감정 표현과 진심 어린 소통이 필수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오늘 당신과의 대화가 참 좋았어요. 와 같은 간단하고 진심 어린 표현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감동과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어요.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하거나 탓하기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대화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게 해줍니다. 둘째, 서로의 삶과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연애는 결혼이나 동거보다는 좋은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과 방식을 존중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는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허용하고 그 선택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고려하고 현명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금전적인 문제나 교제, 폭력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사례처럼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여 관계가 어색해지고 심지어 협박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쾌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관계의 순수성을 지키고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전적인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마세요. 60대의 연애는 삶의 굴곡을 함께 경험한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웃음과 활력을 주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농담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외에도 60대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합니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설렘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뜻한 인연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60대 연애의 진짜 모습과 다시 설렐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을 돌아보기,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 만들기, 지혜롭게 감정을 지속하기,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새로운 사랑과 따뜻한 설렘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깊이를 아는 60대에게 사랑은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으며 충만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누군가를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용기 내어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거나 평소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동호회나 모임에 용기 내어 문의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의 용기와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봄날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과 희망이 전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시금 설레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